법이라는 건 하나의 법 현상을 보는 건데, 누가 봐도 이제 그래서 똑같은 결론이 나올 수도 있고, 또 한 경우는 뭐냐면, 똑같은 경우인데 대법원이 똑같은 경우에 대해서 해석을 전혀 달리해서 과거에는 인가로 보았다가 지금은 특허로 보는 특이한 사례도 있거든요. 이 판례는 여러 가지로 좀 무리해가지고 하급심이, 보통은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 하급심이 그 대법원 판례를 따라가기 때문에 보통은 대법원 판례가 이렇게 자주 반복적으로 나오지 않는데, 똑같은 판례가 지금 계속 나온다는 이유는 하급심이 쉽게 선고를 못한다는 뜻이죠. 약간 무리한 판례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과거에는 이제 재개발조합이죠. 이러한 재개발조합에 대한 설립을 하도록 자기들끼리 한 결의를 했어요. 이거는 뭐 작년에 설립했을 때 요는 잘 알겠지만은 요는 사인의 법률 행위입니다. 이 사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재개발조합을 설립하도록 한 거죠. 이제 재개발조합뿐만 아니고 뭐 판례는 이름이 같은 이름이지만은 주거 정비 사업조합이라고도 하고요. 또 이와 유사한 것에는 재건축조합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죠. 같은 성질상 같은 공법상의 조합인데, 만들어지게 되면 공법상의 조합, 공공조합에 해당되고 행정주체에 해당하게 되지만은 이건 사인의 법률에는 제일 정도 같습니다. 이런 건데, 이건 사법행위죠. 굳이 따지면 이건 사법행위고요. 요 결의에 대해서 이러한 행정청의 이러한 승인이 있게 됩니다. 이렇게 행위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재개발조합, 공공조합이죠. 이러한 공공조합으로 성립하게 됩니다. 그 말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러한 법인격, 공공조합으로서의 공법상의 법인격, 다르게 말하자면 권리능력인데요. 이러한 권리능력이 발생되는 거죠. 이러한 즉 설정되는 이런 행위를 얘기합니다. 근데 과거에는요, 이런 행위에 대해서 판례가, 지금 우리가 대법원 판례를 한번 살펴보는데요. 이러한 대법원 판례가 어떤 입장을 취했느냐 하면, 과거에 똑같은 행위에 대해서 이제 평가할 때 사인의 법률 행위를 과거의 판례는 과거의 판례대로 맞는 거고요. 지금의 판례는 지금의 판례대로 맞는 건데, 사인의 법률 행위를 뭐냐? 인가의 대상이 되는 기본 행위로 봤어요. 이러한 기본 행위로 봤어요. 즉, 이건 인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봤어요. 사인의 법률을 보고, 이런 행정청의 승인 행위를요, 이거 뭐냐면 이걸 보충행위 라고 합니다. 즉 인가라고 하죠. 인가로 봤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러한 재개발조합 설립 결의가 있었는데, 이 설립 결의할 때 절차라든지 내용상에 이러한 하자가 있는 거였어요. 이 하자가 있는 거고, 행정청의 승인에서는 자기들이 이의가 없어요. 이거는 적반행위, 즉 하자가 없는 행위인데, 그랬을 때 이 설립행위, 즉 설립에 결의할 때 조합원들이 없는데도 가짜로 도장을 찍어서라든지 등등, 또는 설립 결의할 때 공고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해가지고 승인 행위를 취소해달라, 즉 인가를 취소해달라 이랬을 때 이러한 판례가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 기본행위의 하자가 있으면은 기본행위의 하자에 대해서 소송을 해야 되죠. 그래서 기본행위 하자로 해서 인가에 대해서 이런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인가의 하자가 있으면 인가를 대상으로 소송하는 거고, 기본행위의 하자가 있을 때는 기본행위가 사법행위면 민사소송을 제기해 될 거고, 공법이면 행정소송 제기되는데, 그때는 기본행위를 대상으로 했는데, 즉 하자가 있으면 하자가 있는 행위를 대상으로 해야지, 기본행위의 하자가 있는데 인가를 취소해라. 그건 안 된다. 이런 판례가 나왔던 적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이 판례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이 원리 자체는 유효합니다. 어떻게 받느냐는 선택의 문제인데, 최근에 작년, 재작년 이어서 최근에 자주 나오죠. 아주 중요한 판례인데요. 변화가 있어요. 바뀌었어요. 지금은 이 행정청의 승인행위를 뭐로 보냐면 설권행위로 봅니다. 권리를 설정해주는 이러한 설권행위로 이해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치면 특허로 보는 겁니다. 아주 특이한 형태인데요. 이때까지 이러한 권리 능력을 설정해주는 행위는 주로 법규 특허에 의한 것이고, 처분에 의한 행위는 없었는데, 처분에 의해서 권리 능력을 설정해주는 이런 행위를 인정하게 됩니다. 설권행위고 특허고요. 요 부분요, 이러한 기본 재개발 조합 설립 결의적 사인의 법률행위를 뭘로 보냐면, 요거는요, 이러한 설권행위. 이러한 설권행위 우리가 치면 특허죠. 그러면 특허는 하나의 행정인데, 행정에는 여러 요건이 있습니다. 즉 주체에 관한 요건으로서는 권한이 있어야 되고 내용적인 요건도 필요하고, 근데 이러한 설권행위의 한 요건으로 봅니다. 요건의 하나로 봅니다. 그냥 특허행위의 한 요건 중에 하나로 보는 거죠. 즉 설권행위가 있기, 이러한 특허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재개발 조합에 대한 설립 결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설립의 한 요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특허의 한 부분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독립된 기본행위를 보지 않고 한 부분으로 이해하는 거죠. 자, 이랬을 때는 이야기가 뭐냐면, 만약에 이게 하자가 있다, 그죠? 역시 이러한 설권행위 요건의 한 부분에 하자가 있다. 뭐 절차상의 하자든 간에 하자가 있었을 때는 어떻게 될 거냐. 이랬을 때는 이러한 설권행위인데, 결국적인 설권행위 요건이라도 이런 특허 그 자체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설권행위, 즉 이러한 특허죠. 이럴 경우는 이러한 설권행위의 하자, 이 설권행위 자체가 하자가 있다. 왜냐하면 그 하자의 요소 중에서 하나인 부분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 전체에 하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설권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원래는요,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설권행위 자체의 하자를 이유로 뭐냐면, 이게 뭐냐면, 아까 전에, 사인의 법률 행위를 독립해서, 이러한 사인의, 이러한 법률 행위죠. 이러한 법률 행위를 독립한 그 자체만 가지고, 소송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굳이 이제 만약에 설권행위 하자가 있을 때는 그 특허를 다투면서, 즉 하자를 이유로 또는 하자를 다투면서 소송을 제기하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기 때문에 이 자체가 뭐냐면, 성질이 어떻게 되냐면, 요 자체는 그 자체가 특허니까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 다시 말하면 아직 안 배웠는데요, 항고소송의 그런 성질의 이러한 처분성이 인정되어진다. 이때 처분이라는 것은 뭐냐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독립한 행정작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분성이 인정된다. 그래서 처분이 인정되기 때문에 본래는 말이죠, 이 처분에서는요, 이 부분을 대해서 취소를 구하려면 어떻게, 취소나 무효를 구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취소는 항고소송에서 인정되고 무효는 민사도 인정되는데, 본래는요, 항고소송이죠. 즉 뭐냐면 승인 행정청이죠. 행정청을 피고를 할 때는요, 이 중요한데요, 이러한 행정청을 이러한 피고를 했을 때는, 이러한 피고를 했을 때는요,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항고소송을 해야 되는 사항이다, 이거죠, 원래는. 근데 이제 만약에 피고를 행정소송을 하지 않고, 내가 이제 피고로 삼고 싶은 건 누구냐면 재개발 조합 자체라는 거죠. 그래서
행정 주체인, 이건 제가 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 번 더 환기시켜 주려는 거죠. 나중에 얘기했지만 행정청이 피고가 되는 것은 항고소이고 행정 주체가 피고가 될 때는요, 공공조합이죠. 즉 이러한 재개발조합, 이러한 재개발조합을 이러한 피고를 했다. 재개발조합은 행정주체입니다. 즉 공공단체인데 행정에 피고할 때는요, 이때는 뭐냐, 부득이 이거는 행정소송인 항고소송이 아니고 당사소송을 해야 된다 하는 유명한 판례가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하나 더 이제 더 덧붙인다면, 요거는 좀 상관없지만은, 만약에 이 경우 재개발조합이죠. 이러한 재개발조합하고, 재개발조합 행정주체입니다. 행정주체인 재개발조합하고 이러한 시행사라는 것은 건축을 행하는 건설회사를 얘기합니다. 이러한 시행사의 이러한 관계는 뭐냐? 그거는 사법관계다. 따라서 이거는요, 민사 소송에 의해야 된다. 이렇게 나눠집니다. 상계 사건 안에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있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인가, 똑같은 거 들어보더라도 과거에는 인가로 봤다가 지금은 인가로 보지 않는 이런 것들도 있더라. 그 다음에 인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면요, 인가에 대한 사례가 중요한데 305페이지에 보면 동그라미 10번에 인가의 사례 나오죠. 농지 임대차의 인가 나오는데, 농지 임대차를 국가가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을 때입니다. 원래 농지 임대차라는 것은 사법상의 계약입니다. 근데 사법상의 법률적인 계약에 대해서 인가한다. 비영리법에 대한 설립 인가, 비영리법은 설립은 비영리법의 설립에 관한 사람들의 행위죠. 공법상의 이제 합동행위인데, 법률상의 공법상도 있고 사법상의 합동행위인데 그 법률행위죠. 특허기업에 대한 요금인가, 공공조합에 대한 설립인가 나오죠. 여기서 공공조합 설립인가, 과거의 강학상으로는 이렇게 봤는데 방금처럼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반적인 이야기, 과거의 일반적 이야기는 공공조합의 설립인가 들어가지만은 지금은 사실은 공공조합 설립인가라도 설권행위, 특허로 바뀐 게 있다는 것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방채를, 지방자치단체가 빚을 넣겠다고 하고 또 빚을 냈을 때 그거를 국가가 승인해 주는 것, 사립대학에 대한 설립인가, 토지거래 허가, 공법상의 정관의 변경을 할 때 국가가 인가를 해줄 때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 또 특허기업에 대한 사업 양도인가, 농지 매매 허가, 이건 같은 말이고, 하천에 대한 사용권에 대한 양수허가, 수도 공급 규정에 관한 인가, 이런 것들이 인가의 사례에 들어간다. 인가의 사례 되게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나서 대리가 들어가는데, 대리는 뭐 이렇게 사실은 행정의 내용에 딱 들어오게 되면 선생님이 내용에 관해서 20문제를 내라 이러면 뭐 다양한 문제가 나오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행정행위 전체에서 한두 문제 나올 것 같으니까 대리의 내용에 들어왔을 때 한 문제 낼까 말까 하다 보니까 한 문제씩 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꾸 나왔던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동네에 가까이 있는 그 중국집이 있는데 유명한 집이에요. 근데 그 집에서 이제 제일 잘하는 게 짜장면이다. 그러면 그거야 뭐 이렇게 짜장면도 먹어보고 다른 것도 먹어보겠지만은 그게 아니고 굉장히 먼 맛집인데 자기가 그게 이제 한 번씩 유명한 집이라서 가서 먹을 때는, 또 먹을 기회가 생겼을 때는 그 집에서 제일 잘한 것만 먹게 되지 뭐 실험을 해보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듯이 선생님들도 이 파트 들어오게 되면 막 이상한 문제 내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문제가 나는 확률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공법상 대리 들어가보죠. 몇 개 안 되는데 공법상 대리가 과연 형성적 행위냐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법률행위의 성질을 바꾸어 주는 게 아니고 단지 법률 행위를 하는 당사자만 다른데 그걸 과연 형성적 행위로 볼 수 있느냐라는 이론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일단은 뭐냐, 형성적 행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나수의 견해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공법상에 대리한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대리의 종류는 세 종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행정법상, 행정조직법상의 행정관청의 권한의 대리가 있고, 자경법에서 공법상 대리가 있고, 민사에서 또 대리가 있습니다. 법률행위 대리가 있는데, 이 사실은 뭐냐, 방금 아까 봤지만은 이러한 사인의 법률행위입니다. 이러한 사인의 법률행위를 대행하는 거죠. 대신해서 행하는 걸 대행하는 것을 얘기한다.
이게 사인의 법률행위인데 이게 이제 공법상 대리의 대상이 되는 행위죠. 공법상 대리의 대상의 행위는 인과하고 똑같이 법률행위만 대리의 대상이 됩니다. 사실행위는 대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법률행위인 경우는 그러한 법률행위가 공법행위든 사법행위든 그거는 따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대리인과도 똑같죠. 법률행위만 되는 거죠. 만약에 대상이 되는 것이 사실행위로 대행을 할 때는 그걸 대표라고 표현합니다. 대행한다 이것들이죠. 근데 이런 대리인데 그러면 이제 사례가 있는데 사례가 어떤 것들이냐? 별거 없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체납자. 만약에 세금을 체납한 사람이 있는데 세금 왜 체납합니까? 세금 내세요 하니까 돈이 없어요. 돈은 없지만 아파트는 있잖아요. 있어요. 근데 그럼 그거 파셔가지고 세금 내시면 되는데 했을 때 상대방 하는 얘기가 당신 같으면은 세금 내려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집 팔고 싶겠냐? 세무서에서 그렇네요.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럼 제가 대신 팔아드리죠? 이게 이제 이거예요. 그래서 세무가 서비스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서비스 해드리죠 해가지고 대신 갖다 팔아주는 겁니다. 팔아가지고 세금을 충당하고 남은 돈을 또 고스란히 돌려줍니다. 이런 서비스를 우리가 뭐냐면 공법상의 강제 집행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이제 이 내용을 보고 우리가 공매처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경매인데 공경매죠. 공매처분입니다. 이 공매처분인데 공매처분 자체는 그 성질이 뭐냐? 당연히 강화상 행정입니다. 행정이고요. 당연히 우리 판례에서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 인정됩니다. 근데 이 효과는 뭐냐? 웃기게도 권력적인 공고인데 공매처분하게 되면 원래 체납자의 재산이 경락을 받은 제3자에게 사소유권이 이전됩니다. 즉 사건이 이전되죠. 그래서 사건에 이전이라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즉 개인의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하죠. 사법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공법행위인데도 불구하고 사법 효과가 발생한 점도 좀 특이한 형태죠. 이걸 우리가 공법상 대리하죠. 그래서 대행한다 이렇게 되죠. 그럼 그냥 대행을 하는데 이 대행을 해주는 이 대리건인데 이 대리의 형태인데 이 대리의 형태가 두 종류가 있어요. 대리건을 대리를 받는 사람 피대리인인데 피대리인이 대리를 행하는 대리인에게 대리건을 주어서 대리가 행해주는 경우인데 그걸 보고 뭐냐? 임의대리라고 합니다. 본래 민사에서는요 임의대리가 원칙입니다. 즉 대리인이 대리건을 줘서 이 사람이 피대리인이 본인이죠. 본인이 피대리인에게 대리행위를 시켜가지고 행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럴 리가 없죠. 예를 들면 체납자가 세무상 보고 네가 대신해라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임의대리가 아니고요. 이거는요 뭐냐면 이러한 법적인 사실이 발생하면은 바로 대리건이 발생하는 법정 대리에 해당한다. 이것도 알아두면 좋죠. 그다음에 하나 더 알아둬야 될 거는요. 공매처분하고 비슷한 중요한 게 나오는데 공매통지가 있습니다. 공매통지는 말이에요. 뭐냐면 원래 그 재산, 즉 체납자에게 언제 공매 절차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만약에 10억짜리 이제 재산인데 공매가 될 때 공매에 부정이 있게 되면 사실은 10억짜리가 7억에 팔려가지고 팔리게 되면 자기가 지금 체납된 세금이 7억이니까 3억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이런 공매 절차에서 야로가 있어가지고 그게 1억에 팔려가 버리면 자기는 도로 아주 빚도 다 못 갚게 되고 도로 6억이 마이너스로서 더 갚아야 될 돈이 남아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매 절차가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되니까 체납자가 이 공매 절차를 감시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공매 통지는 뭐냐면 현재 공매 처분의 하나의 절차적인 요건입니다. 즉 절차적인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절차적인 요건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공매처분의 절차 요건이기 때문에 공매통지의 하자가 있을 때는요. 공매통지의 하자는 결과적으로 뭐냐? 공매처분의 하자가 있는 거죠. 공매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매처분의 하자로 인정되어집니다. 즉 통지를 안 해줬다. 그랬을 때는 공매처분의 하자가 인정된 것은 분명하지만 근데 이 사람이 공매통지 자체를 취소해달라. 그거는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공매처분을 취소를 시키면서 취소를 구하면서
원래 공매 통지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는 절차에 하자가 있는 처분이라서 공매 처분을 취소해달라. 그래서 독립한 처분성을 인정할 수 있느냐, 즉 그것만 취소의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할 때 독립한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할 거냐 아니면 다른 데 포함되느냐 할 때 이거는 공매 처분은 독립한 처분성이 인정되어지지만은 공매 통지는 독립한 처분성이 없다. 그것도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송을 통해서 다툴 수는 있는데 어디까지나 공매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요 처분의 하자를 다툴 수가 있다 하는 이런 점도 잘 알아두셔야 될 거예요. 자, 이게 다 하고요. 모든 게 끝났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데 첫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인가, 허가, 특허 요 세 가지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유사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면접시험에서도 최근에도 선생님들이 출제를 하신다고 얘기했고 옛날부터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한 내용들 중에서 교과서에 있는 부분인데 제가 드리지 않은 말씀은 여기에 있는 내용들인데요. 자, 이 세 가지를 좀 비교해 볼 테니까 한번 잘 봐주세요. 첫째로 허가가 나옵니다. 허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시 뭐냐면 특허, 인가 이렇게 세 가지를 주로 비교를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비교를 하기 전에 왜 비교하냐면 공통점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첫째로 얘들이 갖고 있는 이런 공통점은 뭐냐면 공통점을 해야 됩니다. 즉 차이가 아닌 것이 바로 공통점인데 얘들은 세 가지는 다 뭐냐면 우리가 유명한 수익적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행정행위에 들어갑니다. 이 점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수익적 행정인데 행정이란 거죠. 우리 행정이란 뭘 보고 행정이라고 그러냐? 이미 알고 있습니다. 행정인데 그래서 이거는 첫째로 전체적으로 뭐냐면 원칙적으로 이러한 수익적 행정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는요 행정이잖아요. 왜 뭘 보고 행정이라고 하냐면 법적 효과가 발생되는 형식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뭐냐 이거는요 처분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당연하죠. 따지고는 처분의 형식을 우리가 행정이라고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처분의 형식이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그 효과가 원칙적으로는 뭐냐 물론 예외적으로 일반 처분도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를 대상하냐 할 때 대상자가 누구냐 이게 되죠. 이거는요 이러한 특정인을 대상하죠. 왜? 처분이란 말은 개별적 구체적인 처분을 얘기하는데 그때 개별적인 것은 특정인을 대상한다. 즉 원칙적으로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이런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은 원칙적으로 뭐냐면 수익적 행정에는요 이런 취소나 또 이런 철회가 제한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죠. 또 뭐 신뢰보호의 대상이 들어갈 수 있다. 이것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칙적으로는요, 그 대상이 되는 행위는 뭐냐면 법률 행위를 대상합니다. 그래서 법률 행위는 당연히 대상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알겠어요. 공통점 알겠는데 지금부터 비교할 때는요, 원칙적으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예외를 포함해서 가능은 한가 하는 이런 점에서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야기되는 부분은요, 예외를 포함하여 즉 예외를 포함해서 예외적이라도 좋으니까 가능하냐 하는 이런 가능성 여부를 묻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예외가 인정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첫째로 이제 우리가 중요한 내용은 첫째로 다른 점 허가는 명령적 행위입니다. 그러나 특허하고 인가는 형성적 행위죠. 그래서 이거는요 똑같은 형성적 행위다. 이런 점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를 한번 비교해 보면요, 허가의 대상이 된 행위를 얘기하면 다시 얘기하면요, 허가의 대상이 된 행위, 허가는 자유를 회복시켜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상이 된 행위는 물론 법률행위는 당연히 들어가죠. 그래서 법률행위는 그 대상에 당연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다 들어갑니다. 그거는 뭐 허가의 대상에 즉 우리가 음식 영업이라는 말은 사실은 음식을 사고 파는 매매행위라는 법률행위를 대상합니다. 그러니까 법률행위를 대상한다 맞고요.
대상이 되는 행위에 사실행위가 들어가느냐? 이건 들어갈 때도 있고 안 들어갈 때도 있는데 보통 인간은 안 됩니다. 특허에 대해서는 약간 견해가 나눠지는데 안 된다는 견해도 있고 그렇습니다. 잘 묻지도 않습니다. 근데 허가의 경우는요, 통행 금지를 해제하는 것도 허가인데, 통행은 바로 뭐냐? 걸어 다니는 행위입니다. 사람의 신체를 일정한 공간에 이동을 하려는 이런 공간 이동 행위거든요. 이거는요, 사실행위인데, 허가는 사실행위도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통행 금지 해제 생각하면 되죠. 예를 들면 통금을 해제하는 행위 바로 뭐냐? 허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대상자가 특정인인데 예외적으로, 그러면 대상자를 불특정의 다수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느냐 이게 되죠. 사실은 불특정의 다수를 대상한다는 말은 실질적으로는 일반 처분을 의미합니다. 일반 처분이 가능하냐 이건데요. 허가의 경우는요, 일반 처분 가능합니다. 크리스마스에 통행 금지 해제한다. 예를 들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가능하죠. 특허의 경우는 권리를 설정하기 때문에 일반 처분 역시 가능하지 않고, 인간은 예외를 어떤 경우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예외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심하게 얘기하면 일반적이고 주상적인 규격으로 가능하냐? 원래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주상적인 것하고는 그런 처분이고, 일반 주상적인 일반적이고 주상적인 죄송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상적인 것은 법규고 개별 구체적인 처분인데 정반대인데 가능하냐? 그래서 법규 형식이 가능하냐? 법규 형식에서는 법규 허가가 가능하냐? 한마디로 하면 법규 허가를 할 수 있느냐? 허가를 법규 형식으로 할 수 있냐? 안 되죠. 왜냐하면 허가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원래 국민의 자유에 속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전면적으로 다 뭐냐? 일반적으로 다 금지를 한 다음에 특정한 경우에 이렇게 풀어주는 걸 허가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일반적으로 부정적으로 다 해제한다는 말은 허가 제도 자체를 없애는 거죠. 허가라는 것은 일정한 부작위를 전제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규가 가능하지 않다. 근데 이제 사실은 법규 인가 가능하냐? 물론 가능하지 않죠. 이 법규 인가, 이는 예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법규 특허가 가능하냐? 있습니다. 법규 특허인데요,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안 가능하다고 보면 되지만은 예외적으로 이제 허용되는 게 있는데, 이름이 법규의 특허가 있죠. 예를 들면 아까 전에 방송법 같은 것들, 이런 방송법에 의해서 KBS라는 한국방송공사가 권리능력, 이런 법인격을 갖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 그래서 예외지만은 가능하다. 그러나 원칙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법규 형식 가능하냐 하는 분하고, 자, 수익적 행정입니다. 수익적 행정에는 우리가 원리가 뭐냐면 구하라 그러면 주는 거예요. 구하지 않으면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신청이나 동의를 요합니다. 따라서 수익적 행정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당연히 신청이라든지 또는 이러한 출원을 요하는 행위입니다. 신청도 출원도 안 했는데 수익적 행위를 한다. 이건 사실은 원칙적으로 안 되는 행위인데, 예외적으로는, 예외로 포함해서 이러한 출원이 없이도 가능하냐? 통행금지 해제는 일일이 국민이 신청서를 안 내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특허나 인가의 경우는 가능하지 않다. 이런 것들이죠. 이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예,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신청에 대해 출원 또는 신청인데, 신청도 좋고 이러한 출원도 좋은데 같은 말인데,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신청과 다르게 허가를 할 수 있느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수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정허가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선 모금을 위해서 어떤 역광장은 공물인데, 공물을 500평을 저희들이 점유해서 공연을 하겠습니다 했을 때 500평 신청했지만은 300평 가능합니다. 그러나 특허나 이런 데서는 수용 특허, 수용 허가 인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특허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얘기 없는데 그냥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제 나오는 것이 하나 더 이야기하면 효과인데요. 원래 이제 사실은 당연하게 수익적 행정은 행정이니까, 권력적 공포이니까 당연히 원칙적으로 공포 효과가 발생할 수 있죠. 공포 효과는 다 발생합니다. 공포 효과는 다 발생하는데 그거는 말할 것도 없죠. 효과로서 공포 효과가 발생하는 거 당연하죠. 그래서 효과로서는 이러한 공포 효과 있고 이러한 사후 효과가 있는데,
공포 효과 다 가능합니다. 그게 뭐 당연한데 경험자들은 사후 효과가 발생한다냐? 허가는요 아니지만은 얘들은 사후 효과도 발생합니다. 만약에 농지 매매에 대한 인가를 해줬다 할 때는 농지 매매에 대한 소유권 즉 사건 이전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 광업 허가나 광업권 같은 거나 어업권 같은 경우는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러나 허가의 경우는 공법상의 제한을 해제하는 효과밖에 없으니까 이 경우는 뭐냐면 공법적 효과만 발생한다. 이렇게 알면 좋겠죠. 자, 이것이 이제 사실은 형성적 행정에 대한 얘기 다 했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 남은 거는 뭐냐? 준법률 행정 행정을 하게 되면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준법률 행정 행정이 그렇게 양이 많지 않아요.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준법률 행정 행정할 때 일일이 개별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준법률 행정인데 행정이다. 당연히 공통점이 뭐냐면 이미 공부했던 거죠. 그 말에는 준법률 행정 행정은 의사의 표시를 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했어요. 뭐 공정에 대한 설명을 상세하면서 이러한 공정도 만약에 의사 표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 또는 무효가 될 수 있다. 그럼 예 맞아요 이런다. 의사 표시가 없어. 잘 써가. 그래가지고 선생님 하자가 있으면 무효도는 취소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의사 표시가 틀린 거야. 이런 것들을 잘 틀립니다. 이러고 나서는 뭐 꼼수다 이런데 그럼 뭐 문제가 그럼 꼼수지. 그럼 문제가 그러면 뭐 그게 틀린 거 찾아라 그랬지. 맞는 거 찾아라 그랬나? 그죠? 그래서 의사 표시. 그래서 이라는 관념의 표시에 해당한다. 그럼 다 공부했죠? 다음 뭐냐? 이런 기속행위다. 그러니까 다음 뭐냐? 요시행위다. 나중에 일일이 공부해야 돼. 나중에 대집행 되고 준법률 행정이니까 요시행위다. 문서해야 된다. 당연하죠. 그 다음에 뭐냐면 이런 행위는 부관에 지나지 아니하다.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또 나옵니다. 공정에 대해서 행정소행의 대상이 될 수 있냐? 말할 것도 없지 뭐 행정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처분수 인정하냐? 당연히 인정되지 원칙적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공통으로 가지고 일일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럼 4개가 있는데 공통수학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정확하게는 확인, 공정, 통지, 수리 이런 순서를 얘기합니다. 왜 좋게 안 하느냐? 실제로 이제 확인하고 공정이 되게 중요한데요. 요 두 가지는 서로 반대 방향입니다. 확인행위가 있고요. 공정행위가 있습니다. 통지행위가 있고요. 수리행위가 있습니다. 확인, 공정, 통지, 수리인데 나오죠? 확인. 근데 확인인데 확인행위입니다. 반대가 뭐냐? 공정이거든요. 확인은 언제 하느냐면 이름은 확인이라고 말 쓰죠. 뭐 확실히 또는 경상도에서 확실히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다 뭐냐? 의심이 있을 때 하는 얘기예요. 뭐 확실히 약속한다 이런 말은 사실 믿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체로. 확인은 언제 하느냐? 뭐 확인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주로 옛날에는 그런 이야기 없었는데 요즘 들어서 여성 아니고 절대 여성 아니고 여성 강사들 중에서 공무원 연수원에 돌아다니는 여성 강사 있어요. 가정행복학 개론 이래가지고 남편한테 또는 남편이 여자한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잘 지내느냐 이런 거 강의하거든요. 제일 많은 건 뭐냐? 우리나라 남자들 막 씹으면서 우리나라 남자들 특히 경상 남자들 대목자 났다 이거야. 뭐냐면
말을 안 한다, 이게. 사랑의 표시, 좀 사랑해, 뭐 이런 말 잘 안 한다는 거죠. 왜냐면 뭐 오글거리니까, 뭐 이래가지고 안 한다. 그러면서 미국에 있는 남자들 봐라. 미국 남자들은 아침에도 출근하면서 뽀뽀하면서 사랑해. 또 점심때 전화해서 또 사랑해. 저녁 때 또 전화해서 와가지고는 이혼해.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야. 근데 이제 뭐냐면 우리나라는 잘 안 한다는 거지. 그런데 그래서 경상도는 잘 안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들 보면 엄마한테 사랑해 잘 안 하는 편이에요. 뽀뽀 같은 거 잘 안 하는 편이죠. 근데 그런데 이 왜 사랑에 확인을 하냐면 확인은 언제나 뭐냐? 의심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그래서 이제 확인에 대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냐? 뭐 내가 문 잠갔는지 또는 가스를 잠갔는지. 그래가지고 아침에 급하게 아파트 엘리베이터 기다리는데 안 내려면 막 짜증 막 냅니다. 위에서 누가 잡고 있나 해서 성질 막 내다가 아파트 오면 엘리베이터 오면 한번 째려보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내려가 놓고 나서는 또 중간에 막 또 들어오면 들어온 사람마다 막 시간이 막 급하니까 막 째려봅니다만은 다 내려온 사람이 다시 올라가죠. 왜요? 내가 아파트 가스 안 잠갔는가 싶어. 확인하러 올라가는 거야. 이게 확인이야. 의심이 있을 때. 그래서 뭐 불조심도 보면은 확인하라 이거죠. 의심이 있을 때. 그래서 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또는 그 여성 잡지에 보면은 바람에 대한 남편의 바람기에 대한 특집 보면은 부호가 자는 남편도 다시 보자. 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뭐냐면 이 확인인데 확인은 언제 하는 거냐? 의심이나 분쟁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있잖아요. 뭐 사실은 모르겠지만 신약 성서에 의하면 그 내용 안에서만 얘기한다면 예수가 짱 부활했어요. 이게 제자들이 우와 이랬을 때 한 놈이 있잖아요. 예수란 건 못 믿겠는데 막 이러면서 내가 확인해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당신의 손에 분명히 예수가 손에 못 자고 있는데 그 못 자고에다 내가 손을 넣어 봐야 되겠다. 손가락을 넣어 봐야 알겠다. 이런 놈이 있었어요. 이게 도마입니다. 도마란 말이 영어로 토마스입니다. 그래서 세례명 토마스 할 때 꼭 그런 건 아닌데 대체로 그랬으니까 지적인 사람을 얘기할 때 지금은 토마스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의 주인공이 토마스인 이유도 아마 그런 걸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 지적인 분인데 학문적인데 그래서 도마는요 도마복음은 지금 성경 66권에 정전으로 채택이 안 됐어요. 도마는 그래서 예수가 책망하잖아요. 믿음이 없는 놈아. 믿음이라는 거는 무조건 믿어야 돼요. 맹신이야 맹신. 그래야지 믿음이라고. 이게 나는 뭐 증명이 필요 없는 거야. 그래서 의심이나 분쟁이 있을 때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분쟁이 있어서 의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어때? 분쟁을 해결한 적이죠. 그러면 잘 알다시피 이제 뭐 솔로몬의 재판할 때 이 아이가 누구지 아입니까? 이게 바로 분쟁 해결장이죠. 솔로몬이 하는 게 근데 그때 뭐냐?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뭐냐면 판단의 표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판단을 표시하는 겁니다.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앞에 있는 내용만 하다가 판단의 표시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거든요. 관념의 표시 중에 하나가 판단의 표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분쟁을 해결하죠. 그러면 사실은 누가 하느냐면 행정기관이 하니까 형식적 의미에서는 행정작용인데 실질적 의미에서는 뭐냐? 이거는요 사법작용이죠. 두 사람 사이의 분쟁 해결작용이니까 이거는 준사법적 작용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런 준사법적 작용은요 재판과 유사한 과정을 겪을 때가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행정심판의 재결. 비록 행정기관에서 행해지지만은 법원의 재판과 유사한 절차를 거치거든요. 이러한 재결이라든지 또는요 이러한 토지에 대한 토지나 또는 하천, 이런 하천 또는 공물, 도로인데 어디까지가 도로 땅이고 어디까지가 내 땅이냐 할 때 그런 경계에 대해서 정해진 것을 사정이라고 합니다. 경계사정. 우리 입학사정 이런 말 쓰잖아요. 이런 경계사정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얘기하는 어떤 그 기술이 있는데 이 기술이 과연 신규성이 있고 진보성이 있고 공지되지 않은 기술 맞습니까? 할 때 아까 전에 얘기하는 특허법에 의한 발명 특허 이런 것들도 다 뭐냐면 확인행에 들어가고요. 확인행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 확인에 들어간다. 그럼 이런 준사무적장애 되면 유명한 게 뭐냐? 불가 변력이 발생하는 걸로 유명하다. 이제 함부로 취소하거나 처리할 수 없다. 나머지 사례는 외워놔야 됩니다. 책을 보시면서 정리해 주십시오. 나옵니다. 공정 나옵니다. 공정은 공정인 증명적입니다. 행정처소 이거는 이거 당신이 있잖아요. 주민등록. 이 당신 맞아요. 이게 공정인데 공정인 증명입니다. 이런 것은요 굉장히 쉽죠. 그래서 보통 국공무원 처음 들어가면 신비들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건데 의심이나 분쟁이 없을 때는 거죠. 없을 때. 의심이나 분쟁이 없을 때 그럼 이제 뭐냐? 공적으로 증명하는 얘기죠. 공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당신 분명히 이게 주민등록되어 있는 거 맞고요. 주민등록 등본 이거 맞습니다. 이렇게 되죠. 공적인 증명인데 이거는 단순한 인식입니다. 그야말로 카드 리더기와는 똑같습니다. 인식의 표시죠. 인식을 표시하는데 인식하고 판단의 표시다. 그러면 이런 것도 있는데 이 인식의 표시는 뭐 행위에서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증명서 또는 정서가 좋은데요. 이러한 증명서를 발급하는 얘기입니다. 그 증명서는 뭐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이러한 증명서.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사람에 대해서 이러한 대장 또는요 뭐 이런 공적인 장부인데 줄여서 공부라고도 표현합니다. 이러한 대장에다가 등재 올린다는 거죠. 등록, 등기 다 좋습니다. 등기하게 되면 뭐 토지 등기도 있는데 토지나 건물 등기는 원래 부분하지만 그 성질은 공정이 맞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이거 말고도 중기에 대한 등기도 있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앞날 도장을 눌러서 찍어줍니다.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국립대학교 같은 데 보면 앞날이 없으면 무효인 졸업 증명서에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공정행위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잘 알다시피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중요한 판례도 있는데 판례들 중에서는요 공적인 증명작용 있는데 어떤 거냐면 과거에 토지대장이 있습니다. 그럼 토지 대장에는요 면적도 있고 소유자도 들어가고요 지목도 들어가는데 면적과 소유자 이 부분은 권리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등기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사항에 불과하지만은 지목 같은 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토지 대장에 이러한 지목 등에 대해서 나는 지목이 원래 지금 여기가 농지가 아니고 대인데 왜 농지로 되어 있느냐 또는 거꾸로도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변경해가지고 등재 올려달라고 이러한 신청을 했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이러한 처분이 있었다. 이런 말인데 이게 이제 등재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말이 길지만은 등재 변경 처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서 인정하느냐? 과거에 인정 안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당연히 인정합니다. 과거에는 만약에 그것이 설사 대지인데 농지로 되어 있더라도 뭐 농지로 되어 있는데 대장이 이렇게 올라가 있다고 해가지고 대지가 농지로 바뀌는 건 아니잖아. 실제 변동이 없다. 그런 이유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거절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토지 대장만 그러냐? 아니고 건축물 대장도 있어요. 건축물 대장도 있는데 그것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토지에 관해서 임야도 같은 이러한 지적이 있는데 공적인 장부를 공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인데 이거 다 뭐냐? 처분서 인정되어집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거는 그거 말고 무허가 건축물 대장 무허가 건축물 대장은요 정부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원칙적으로는요 행정소송에 대행되지 않지만은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뭐 할 때 손실보상의 참고 자료를 쓸 때는 인정되기 때문에 굳이 인정하자면 제한적으로 처분성을 인정한다. 제한적으로 이러한 처분성을 검증하고 있다. 되는데 원칙 인정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문제에서 안 되었다는 의미로 나오기도 합니다. 공정에 대한 사례 이런 데 챙겨놔야 되는데요. 공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공적인 증명작용이잖아. 그럼 공적인 증명작용에서 얻는 효과가 뭐냐 할 때 그 효력을 공적인 효력은요 증명력이 발생한다 이거예요. 근데 공적인 증명력의 정도가 증명의 힘 정도가 어느 정도 세냐 이거예요. 요 힘은요 그 효력이 공적인 증명의 효력은 추정적 효력이라고 합니다. 추정적 효력 할 때 추정이라는 말 알고 계시죠? 추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송에서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했을 때
이제 증명서를 내놨습니다. 자, 토지 대장에 150평 돼 있다. 또는요, 건축물 대장에서 이 사람이 건축주로 돼 있다 했을 때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 사람이 상대방 쪽인데 그걸 이제 반증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반대의 사실을 주장할 때 이 반증인데 반증이 없는 한 이는요 그 대장대로 즉 이 대장이 맞다고 봅니다. 적법하다 라고 해서 우리가 추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뒤집으면 소송에서 나온 소송 중이죠. 소송 중이라도 이죠. 그 말은 소송 중이란 말은 판결 전이라도 이 말이죠. 이러한 전이라도 그러면요 상대방 쪽에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반정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효력이 부인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이야기는 어디서 들어본 얘기죠? 뭐야? 옛날에 공정력을 공부한 적이 있는데 공정력은 취소의 판결 전에는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효력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냐? 이 공정인 증명력은 뭐냐면 저들이랑 공정은 행정행위의 우월적인 효력 중에 하나인 공정력이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공정은 공정이 없다. 아주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부분이죠. 자, 이런 것도 있더라. 여기는 중요한 내용이고 나머지는 역시 사례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례를 모르면 객관식에서는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저 정도 설명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통지가 있습니다. 통지는요, 그 사례가 주로 어디서 나타나냐면 행정상의 강제 집행장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통지는 물론 말씀드릴게요. 자, 의의부터 먼저 얘기할까요? 이 통지 행위는 통지의 의의를 얘기하면 통지라는 것은 뭐냐면 일정한 사실을요, 일정한 사실을 행정청이 이런 상대방에게 알리는 걸 통지라고 하잖아요. 알리는 다르게 하면 이런 통지하는 너무 썰렁하죠. 알리는 뭐냐면 행정행위라는 게 중요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 어떤 것을 상대방에게 알릴 수도 있는데요. 그 법적 성질이 권력적이고 공법적 효과에 발생을 의도할 정도, 즉 효과가 발생하는 공법의 효과가 발생하는 거지 알린다고 해가지고 다 통지행위 아니에요. 우리가 저쪽에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상대방에 대해서 이런 사실을 아시면 좋겠습니다고 안내하잖아요. 그래서 please be informed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할 때 그 알린다고 할 때 그 알리는 행위인데 알리는 거라도 단순히 정보만 제공하는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있어요. 상대방이 일정한 법적 효과에 발생을 의도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사실상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단순한 이런 말을 앞에 붙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용어가 법률상 강학상의 용어이기 때문에 헷갈리니까 관념의 통지라고 합니다. 관념 표시가 달라요. 이런 관념의 통지라고 합니다. 이는 한마디로 뭐냐? 권력적이도 아니고 비권력적이고 사실행위입니다. 법적 효과에 발생되지 않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예요. 당연히 이거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 물론 없죠. 권력적인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없는데 단순한 사실상의 관념의 통지 뭐가 있냐? 우리가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예를 들면 공무원이죠. 이러한 공무원인데 이러한 공무원의 당연퇴직 공무원의 신분이 소멸되는데 공무원의 신분이 소멸되는 행위는 하나의 법률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당연퇴직에 통보 처분합니다. 이름이 처분한 것은 사기고요. 통보인데요. 당연한 말은 뭐냐? 처분이 없이라는 뜻입니다. 처분이 없이도 효력이 소멸하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어떤 거냐? 당연퇴직 사유가 어떤 거냐면 공무원이 사망했다. 그러면 사망한 날로부터 바로 효력이 소멸되게 됩니다. 또는 정년퇴직. 그럼 이런 정년이 되게 되면 굳이 있잖아요. 정년퇴직하고 나서 이러한 통보가 있어야지만 효력이 발생한 게 아닙니다. 또 공무원에게 결격 사유가 발생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격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는 뭐 예를 들면 의사 면허가 있는데 이러한 의사 면허가 의사의 사망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소멸하는 이것들이 다 뭐냐?
단순한 관념의 통지라고 합니다. 주로 시험 문제에서 행정소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걸로 자주 나오는 거죠. 이 외에는 나머지는 똑같고요. 그러면 이러한 통지인데, 그럼 이러한 통지에 대한 사례를 한번 볼까요? 위에 거하고 혼동하면 안 됩니다. 지금 밑에 거는 요거하고 혼동하면 안 된다는 뜻이지, 위에 거 얘기합니다. 그러면 관념의 통지에 해당되는 게 뭐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잘 알다시피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지 않았다. 그러면 대집행을 해야 하는데, 대집행을 할 때 대집행 절차가 있습니다. 행정상의 강제집행인데, 대집행의 경우 대집행의 계고, 자, 대집행으로 들어갑니다. 이제는 당신이 있잖아요. 우리가 철거 명령을 내는데 시한이 넘어갔고 이제는 안 하게 되니까 들어가게 되고요. 앞으로 이제 비용도 당신이 부담해야 될 겁니다. 라고 알려주는데, 문제는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 대집행의 계고를 함으로써 법정 효과가 발생합니다. 아까하고 다릅니다. 단순한 사회상의 관념 통지가 달라가지고 권력지가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데, 법적 효과가 뭐냐면 계고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수인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상대방은 대집행 계고를 받게 되면 자기 집을 때려 부실 때 정당 방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기 항거할 수가 없습니다. 수인의 의무가 발생하죠. 그러나 만약 계고를 안 했을 때는요, 항거했을 때 정당 방해가 성립하고 공무 집행 방해죄에 해당되지 않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대집행에 대해서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도 마찬가지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행정상의 강제 징수 절차가 있는데, 강제 징수 절차에서 사실은 독촉이 있습니다. 이러한 독촉도 있는데, 이러한 독촉은 뭐냐?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면은 법정 효과가 시효를 중단시키는 이러한 시효 중단의 법정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이런 우리가 통지라고 하더라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수리가 들어가는데요. 수리는 우리 이미 공부했습니다. 신고할 때 잠깐 공부했는데요. 이 수리는요, 잘 알다시피 사인의 법률행위죠. 이러한 사인의 의사표시, 이러한 의사표시를 했을 때 주로 가장 많은 것이 이러한 신고 또는 신청 이런 것들이죠. 이러한 의사표시를 유효한 것으로서 또는 적부한 것으로 따졌는데, 이러한 적부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러한 받아들이는, 이게 중요해서 이걸 보고 또 수리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성질이 행정행위여야 됩니다. 시시해 보여도 그 자체의 성질이 권력적이고 공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된다라는 것들이죠. 주로 신고인데요. 그럼 이때 이제 심사의 범위입니다. 심사의 한계. 그럼 이제 혼인신고를 해왔을 때 심사할 때 원칙적으로 어떻게 되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뭐냐면, 원칙적인 형태는 뭐냐면 실체적인 심사, 내용에 대한 심사는 안 되고요. 저 혼인신고를 하고 왔는데 뭐 여자가 성격이 좀 이상해 보이는데 괜찮겠어요? 라든지 두 사람 나이 차 많은데 괜찮겠습니까? 이런 건 심사에 안 들어갑니다. 내용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없고, 형식에 대한 심사. 왔는데 있잖아요. 주민등록 근무하고 일치돼야 되고, 일정한 나이를 넘어섰다? 그것만 판단해가지고, 맞으면은 두 사람의 혼인사가 있습니까? 예. 하면 그걸 끝이야. 진짜는 없어 보이는데, 남편 얼굴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전혀 심사할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는 내용적으로 왔는데요. 나이도 성인이고 두 사람이 필요한 의사가 있는데 안 되겠습니다. 그것도 가능할 수가 있어요. 남자들끼리 그건 우리나라 사람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가능한데 실제는 예외적으로만 비용이 된다. 이런 정도가 되고요. 수리의 효과로서는 잘 알겠지만 혼인신고가 수리되면 어떻게 돼요? 혼인신고가 수리되면 혼인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혼인은요, 민법상의, 가족법상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사후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표의 수리, 즉 중요한데요. 공무원의 사직서죠. 이러한 공무원의 이러한 사직서입니다. 이러한 사직서인데, 이러한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러한 사직서를 제출했을 때, 잘 알다시피 수리를 하게 됐을 때, 이러한 수리를요, 이러한 수리 후에는 뭐냐? 자기가 있잖아요. 그 사회를 처리할 수가 없어요. 수리되고 나면은. 보통은 괜찮은 기관장들은 숙려기한을 줍니다. 사표 내겠다. 저는 막 구급하다가 실급해야 되겠습니다. 기회에 나가야 되겠나? 예. 그럼 좀 사표 수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들어가도록 서랍에 넣어놓습니다. 그럼 내가 한 달간 한번 생각해봐 하고 넣어둡니다. 넣어두다가 나중에 한 달 지나서 그냥 수리하고 말거든요. 그럼 이제 수리 전에는요,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 교과서를 꼭 읽어봐 주시고, 특히 사례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생활이 충분하지 않고 또 용어가 너무나 사회가 복잡하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은 용어도 있을 거니까 꼭 봐주십시오. 이로써 제 5절을 모두 끝냈고요.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